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마감 시황 대신 잡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좀 투자 이야기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 잡다한 이야기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 가칭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제가 좀 너무 지금 재미도 없고 마감 시황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 뭐 글로 다 안내드리고 하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원론적인 겁니다. 매수가 중요할까, 매도가 중요할까? 그렇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매수, 매도 요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좀 나가면 보유, 아니면 추가 대응 부분 있고. 자, 그렇게 일단 이 부분을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 과연 매수가 중요할지, 매도가 중요할지. 정말 딱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저는 사실 뭐 결국엔 매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결국에는 이제 언제 사야 할까와 언제 팔아야 할까의 싸움이잖아요. 팔고 사고. 그렇죠. 매수 매도라는 게.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팔아야지 모든 결과가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부터 일단 매도 못해서 좀 이제 안 좋게 된 그런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일단 요거 얘기를 하면서 이 위에 사실상 가장 선행되어야 할 거 그 부분까지 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자, 여긴 내려서 쭉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좀 더 키워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 매수는 사랑. 잠시만요. 사랑. 매도는 이별. 자, 즉 주식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부분. 근데 이게 정말 안 좋다라는 거 알면서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 매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연애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처음에는 매수하면서 설렘이 가득하죠. 이게 어떻게 될까? 얼마만큼 오를까? 진짜 막 모든 걸 분석해서 막 퍼도 낮고 막 PBR도 좋고 뭐 성장성도 좋고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아. 이거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면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부분. 이렇게 일단 종목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에 빠졌어요. 종목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별을 언제 할까? 그게 중요하죠. 즉 이별이라는 건 매도라고 볼 수 있죠. 자, 주가가 슬슬 막 올랐어요. 그래요. 처음에 이제 10,000원에 샀어. 막 올라서 이제 11,000원 넘어서 12,000원, 막 주가가 상승 랠리를 타면 곡선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 더 차오르죠. 이거 더 오르겠다. 와, 막 돈 복사가 된다.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갑자기 조정이 나타나요. 근데 뭐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게 수급적인 분석이 이제 완벽하게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단순 조정이겠지 라면서, 왜냐면 이미 확보된 수익이 있어서 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익률을 다 깎아먹고 보합까지 내려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애증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이렇죠.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때 적정 구간에 매도하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바로 분할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한 여기서 1,000만 원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막 빠질 수도 있겠죠. 바로 오를 수도 있고, 막 빠졌다가 다시 올라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막 수익률이 11,000원, 10% 확보했고, 12,000원, 20% 확보했어. 그래, 더 하겠지. 그런데 막 이제 저항 매물 이런 거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파악 못했어. 근데 파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분할이라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말 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은 최고점 매도는요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분할이라는 전략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무기 중 하나예요. 여기 또 시간이라는 부분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부분도 최대 무기 중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사람 이전에
나쁜 타이밍에도 즉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우리가 결단 내릴 수 있는 거는 분할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숫자가 아니라 실현이다. 자 주식 계좌에 우리 수익률이 막 60% 찍혀 있으면은 그래요. 뭐 지금 우리가 뭐 그의 버금가는 찍었다가 좀 내려온 것도 있긴 하지만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계좌에 대해서 안정빵 또 이게 또 비중을 좀 확대시켰던 부분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사실 매매하기에 있어서 이것저것 트라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서 100% 이제 더블 났어. 아 이거 막 계속 가겠다 싶어서 매도를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랬지만 늘 구간별로 정해놓고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 50만 원 돌파 구간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이거를 확인 차원에서라도 진행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막 지금 막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전체에 세제 개편이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장소세 55에서 10억으로 미만하고 법인세 맞죠? 법인세가 뭐 하여튼 25%로 이제 증가시키고 1% 올렸죠. 세수 확보 목적으로 시장을 건듭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이라는 부분에서 증시 활성화를 외쳤는데 왜 세금에 대한 개혁은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또 바이오 쪽에 또 개인들이 또 코스닥 쪽에 몰려있는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막 주가가 눌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눌림에 대해서도 이런 명확하게 이슈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또 수급에 대한 이탈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가 전략적인 부분이 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즉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결국에는 이제 분할 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드린 건데, 이를테면 지금 60% 수익권에서 일부 팔았어. 그러고서 눌렸을 때 이미 이 부분에 분할 매도를 했고 이게 만약에 40% 떨어졌어. 이때 또 팔았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한번 팔았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반납돼서 팔았어도 이미 우리의 중간값, 이 중간값의 그냥 단순 계산으로 50%에 대한 평균에 대한 수익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매도는 못했더라도 고점 영역에서 매도를 하는 효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어디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보다 구간별로 늘 팔 땐 팔고 챙길 때 챙겨야지. 즉 매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확보를 하고 그 수익이 진짜 내 걸로 결정 짓는 거죠. 즉 이럴 때 지금 결과에 대한 모든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결과는 결국 매도했을 때, 팔았을 때에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매도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대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매도를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심리, 즉 인간의 본능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왜냐면은 더 탐욕, 더 오를 것 같은 욕심, 그리고 떨어질까 두려운 공포,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즉 욕심과 공포, 불안감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사실 머릿속에서 나를 지배한다, 내 자신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뭐 쉽게 매도라는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르면 못 팔고 떨어지면 더 못 판다. 뭐 그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결국에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리고 그 종목이 거의 반려주식이라는 용어가 속하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절이든 뭐 수익이든 결국에는 매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지 다음 기회를 또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과의 이제 싸워서 이겨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심리 게임 중 하나인데, 그렇게 위해서는 결국 우린 분할이라는 거를 잘 활용하자라는 거고, 실제 한 사례로 지금 알테오젠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선 이 부분 저희가 지난해 이제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정말 수백 프로 수백억을 이제 챙겼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는 이 특허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아예 이렇게 지난해 이런 추세에서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올해는 이 박스권 흐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이렇듯 지금 독점 계약은 오케이 됐어. 그러면 다음 나아가야 될 건 SC 제형 통해서 이제 키트루다가 실질적으로 판매됐을 때, 그리고 또 알테오젠이 이에 따른 로열티를 받아서 숫자가 찍혔을 때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지금 30만 원 기준을 잡고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매수를 했어요. 눌렸어. 눌리면은 여기서 분할 관점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분할 한 번에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금이 2천만 원인데, 뭐 물론 2천만 원 다 몰빵하는 그런 투자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저는 고쳤으면 해요. 모든 거는 이제 분할 관점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원큐에 물론 2천만 원 다 해서 가면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밸런스, 그다음에 비중에 대한 관리 정말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일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분할이에요. 분할. 그래서 이 30만 원 기준으로 잡았어.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빅머니 관점에서 빅수급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변동성에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겁니다. 그럼 30만 원 올라섰고 막 올랐어. 그래서 막 올랐어. 자 이 정도 올랐으면 30만 원에서 이 정도 올랐잖아요. 그럼 한 30%거든요. 그럼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잡는 거죠. 40만 원 돌파 구간에서 봤을 때, 아니면 이게 시총이 20조 돌파했을 때 한번 일부 정리하겠다. 그러한 어느 정도 플랜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챙기고, 눌렸을 때 또 잡고, 그렇게 분할 관점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뭐 특허 관련된 부분 눌렸을 때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거, 자 모든 매수 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즉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분석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게 기업 분석, 이 가치에 대한 성장성, 투자함에 있어서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지,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 8-90% 정도 어느 정도 내용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서, 즉 이 변동성에 매도해서 어물쩡 애매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잡아가서 올랐을 때 50만 원 돌파 때 한 번 더 챙기고 나서, 지금 또 변동 구간 신고가 돌파 후에 눌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했지, 그런 플랜을 좀 짜 나가야 되잖아요. 즉 지금 45만 원 구간에서 베이스 잡고 하반기 나타날 기업적인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키트루다, SC 이제 출시가 눈앞에 있고, 그리고 뭐 산도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ADC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몰려있고, 빅딜 또한 하나 연결되어 있고, 지금 또 하나 강력 모멘텀 중 하나 코스피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이전보다 상반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스피 이전이 만약에 진행이 돼서 실행되고 이 부분이 좀 더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크게 쇼커버 나올 수 있고, 그 흐름을 또 다음 플랜에 그걸 뭐 이렇게 됐을 때 언제쯤에 가격을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하지라는 거를 미리 좀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지 이 지금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이 추세를 따라 진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 매도 이런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전략적인 부분을 짜서 진행을 해야지 정말 확실하게 좀 더 매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려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하나오션 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건 또 이렇게 지금 조선업 관련된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지금 하나오션이라고 하면은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에서도 지금 얘는 현지 생산이 가능하게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이거 이제 기업에 대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 간단하게. 그리고 구남 쪽에 공략하기 위해서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마진에 대한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는 고마진 쪽으로 이제 선행
이게 변화가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듯 지금 1분기에 흑자 전환 성공하고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왔으나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왔죠.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죠. 매출액도 3조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또 성장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키로 사용되고 있죠. 핵심 키로 어떻게 뭐 이제 일단 조선업 관련된 부분이 그다음에 마스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제안을 했고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성도 진행이 되고 또 다가올 모멘텀 수주 베이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60여 년 만에 LNG 건조선을 지금 미국 쪽에서 이렇게 수주를 확보를 했고 오늘 또 오세아니 쪽에서 두 척을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가올 대형 프로젝트 미국의 조단위 프로젝트와 플러스 캐나다 60조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었을 때 과연 이 변동성에 눌렸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쵸. 이 변동성에 막연하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 삼중천정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물량이 안 빠진 상황을 확인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는 쉽게 잡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매도를 여기서 막연하게 하지 않고 잡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슈팅 나오고 나서 또 무슨 뭐 산업은행 지분 관련된 부분을 한번 누르고만 했을 때 그때도 뭐 오히려 크게 문제는 없었던 부분이 이 부분에 자리 잡고 오히려 물량을 더 잡아가는 흔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중요한 구간 이 구간 돌파하고 1차적으로 10만원 뚫었죠. 바로 이 10만원 구간에서 우리는 이 8만원 이탈에 대한 기준을 잡고 물량을 담아가고 그리고 나서 올랐을 때 이 구간에서 일단은 삼중천정 돌파 시에는 1차적으로 10만원이라는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변화되는 구간입니다. 9에서 앞자리가 바뀌는 거는 꽤 의미가 커요. 9에서 10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에서 분명히 오버슈팅 한번 빡 나오고서 차익 매물이 날 거예요. 마침 이때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같이 동시에 10만원 돌파 후에 재차 눌리면서 차익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직면했죠. 여기서 또 우리는 일부 파는 거예요. 분할로. 자 이렇게 지금 전략적인 부분이 같이 좀 선행이 되어야지 심리적인 부분에 지배당하지 않고 일부 팔면서 분할적인 팔면서 여러분 누구나 어느 투자자나 우리는 고점 매도를 원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이 따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늘 팔매에 있어서 분할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즉 어쩌다 보니까 결국 분할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게 된 것 같은데 매수가 중요할까 매도가 중요할까 물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 결과에 있어서 얻기 위함 결과라는 결국 팔아야지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분할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습관화되어야 되고 이 분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결국 또 선행되어야 될 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주식 잡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행되어야 될 거는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분석 이렇게 완벽하게 선행이 되었을 때 그래야지 이 분봉을 통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타점을 좀 더 잡고 그에 따라서 분할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간다. 자 여러분이 지금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매도를 못했어. 매수는 사실 여기서 해도 여기서 한번 분할 더 잡으면 이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제가 극단적으로 그래요. 9만원 잡았어. 빠졌어. 8만원 또 잡았어. 그러면 이게 평균 단가가 85,0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85,000원 잡았어. 올랐어. 이때 팔면 되죠. 이때 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머니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점에 연계해서 샀었어도 추가 대응을 통해서 수익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이제 꾸준하게 정말 실제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은지 좀 이러한 거를 제가 좀 하나씩 잡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촬영을 부지런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 기준선 상단 같은 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사실 오늘 뭐 마감 시황보다도 시장 정리하는 그런 보다도 좀 이런 부분 오늘 한번 좀 안내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마 실제로 여러분이 좀 더 매매함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뭐 시장 전략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부분 좀 안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우리 블랙님,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블랙님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